안녕하십니까. 건축기사, 건축설비 맥잡기. 자, 두 번째 내용에서는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용어들이 이제 많지만 우리 건축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이 용어 관련된 이제 문제들은 거의 이제 매번 이제 그 기출문제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1장서부터 교재 보면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이제 급수서부터 이제 환경까지 되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유독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파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출제가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다음 중 어떤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봤을 때는, 이런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거의 다른 파트에 있는 용어가 들어오는 그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은 급수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요거는 뭐 급탕이다. 이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나오는 문제일 경우에는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하나하나를 여기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였는데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 그 한 부분이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거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그 용어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용어에 대한 문제들만 이렇게 이제 푸시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펌프의 공동현상이라고 이제 했는데, 자, 여기 펌프의 이제 공동현상 그러면은 뭐예요? 펌프니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급수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제 급수에서 펌프에 대한 공동현상이니까 이 펌프에 이제 급수에서 이런 펌프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펌프에서 물을 이제 퍼올리고 내뱉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유리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흡입량정을 낮춘다. 토출량정을 낮춘다. 마찰 손실수를 줄인다. 토출관의 직경을 굵게 한다. 그렇습니다. 자, 펌프를 보면 지하저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펌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옥상 탱크, 그 다음에 고가수조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흡입양정이라고 얘기하죠. 흡입양정, 여기를 토출양정. 요걸 다 해서 여기를 실양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배관에는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마찰이 존재하는 거죠. 자, 마찰 손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실양정에 마찰 손실이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전양정이 됩니다. 전양정이 돼요. 자, 이때, 자, 공동현상을 보면, 우리가 지하저수조에서 요 흡입양정이 높다든가, 또는 이제 이 물의 온도에 의해서 이 그 배관, 이 흡입 그 부분에서 이 기포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기포들이 발생해서 이 기포가 이제 흡입양정에서 토출양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관계에서 여기서 급격한 이제 소음과 자, 진동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이제 공동현상 또는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소음과 진동 또는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흡입양정을, 그러니까 이 흡입양정이 높게 되면 이제 이런 그 기포에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흡입양정을 낮추는 거죠. 낮춤으로써 이 물 속에 이제 있는 그런 기포들이 이 뭉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흡입양정을 낮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물론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지만은 여러분들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펌프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현상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만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금방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문들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트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위생기구에 이렇게 트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트랩이 있고, 자, 요 트랩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여기 이 물을 우리가 봉수라고 합니다. 봉수인데 여기서 이제 파괴라는 소리는 이 봉수 물이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없어지는 현상들이 어떻게 없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이펀 작용이, 그 자기 사이펀 작용이 있는 거죠. 자기 사이펀 작용이 뭐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가,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 세면기라고 가정하면 세면기에서 있는 물을, 자, 여기서 이제 봉수 깊이는 여기까지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이 있어요, 압력. 그러니까 물을 내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가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압력을 이제 없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통기관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통기관을 설치하면서 이런 그 봉수 이제 그 파괴돼서 우리가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인 중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을 찾아야 되니까, 자, 증발 현상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기 부분하고 오픈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사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증발이라는,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지금처럼 자기 사이펀 작용. 그러니까 자기 사이펀 작용 요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관 현상. 자, 이제 이 세면기도 보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 이제 봉수가 이렇게 차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수평 연결관에 보면 머리카락이나 천조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배수관하고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나 천조각을 통해서 물이 없어지는 현상, 요걸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직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펌프에서, 자,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펌프에서 물을 올려주겠죠. 이때 이제 토출 과정 부분에서 너무 이제 압력이 이제 높다 보면은 여기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에 의해서 이 펌프가 단락이 됩니다. 펌프가 이제 정지가 돼버리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서징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봉수 파괴 원인이라고 보고, 이 서징 현상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특징을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하나 정도라도 파악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금방 파악될 수 있는,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